민트 오디오북. 누굴 만나세요? 당신도 잘 알지? 박 교수가 꼭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할 말이 있다는구만. 당신에게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부탁? 누가 알아요? 어디다 여자를 놔두고 아이를 떼어달라는지. 뭔 당신도 박군이 얼마나 애처가며 부인이 성악가에다 미인이라는 걸 잘 알면서. 히, 남자란 10끼집 싫다고 앉는답디다. 실은 내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그걸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 자네가 그러면 난 어쩌나. 에이, 못난 친구. 베리, 이철호. 이 박사는 오늘도 몇 여인들의 소파 수술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안락의자에 파묻고서 회의에 빠진다. 젊은 의학도 시절의 꿈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밤낮으로 아내의 설교에 복종하며 훗날을 위하여 열심히 50을 바라보는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뭐구 물질 위주의 세상인데 당신은 돈을 모아두어야 해요. 언제까지? 아니,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일이 싫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박사는 적지 않은 돈도 벌었다. 그러나 아내는 딸린 사남매를 위하고 늙으신 노부모님을 위하여서는 60이 넘도록 손수 병원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장안에서 좀 알려진 산부인과 의사로서 꾸준히 일에만 몰두한다면 머지않아 적지 않은 축제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박사는 근래에 와서 자기 일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김 간호사가 가끔 부인이 있는 앞에서 위로의 말을 하는 데서도 엿볼 수가 있다. 선생님, 요즘은 좀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부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유명세 탓이겠지. 그래서 오늘은 보약을 지어올까 해요. 네, 사모님 그러세요. 보약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리라고 당신은 생각하고? 그럼 당신에게 무슨 병이 있으시다고 그러세요? 좀 쉬고 싶어. 그럼 매일 찾아오는 손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다른 병원으로 가겠지. 그건 안 될 말씀이에요. 차라리 조수 한 사람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밀려오는 손님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사실 아내의 말이 옳다. 그런데 똑같은 일에만 20년이 넘도록 종사한 이 박사는 실증도 나고 또 수술을 바라는 여인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사회상을 생각할 때 이래도 좋은 것인가 하고 생각에 젖는 날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성도덕, 성윤리. 거의 일생이라고 해도 좋은 시기를 여자의 성기와 더불어 살아온 이 박사로서는 쉬면서 한 인간으로서 변천해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괴롭힌다. 이러한 따분하고 단조로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기 때문에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 놓여 있는 것이다. 좀 더 뜻깊은 일을 찾아보고 싶은 것이다. 선생님, 전화예요. 시계바늘이 저녁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생각 같아서는 오늘은 아내에게 다른 핑계를 대고 외출을 하여 어디 가서 술이라도 마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참이어서. 누구야?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나를 잘 안다고? 네. 이 박사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 이야, 이 사람 웬일이지? 뭐라고? 오늘 꼭 좀 만나자고? 이 박사는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통하는 고등학교 동창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에 젖으면서도 의아한 표정으로 그래, 무슨 용건이야? 뭐? 그저 만나서 술이라도 하자고? 그게 진심이야? 이상한데? 아니라고? 하여튼 나도 자네 아니라도 오늘은 술 생각이 나서. 응, 응, 그러지. 그럼 6시에? K호텔 커피숍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은 이 박사는 오랜만에 만나게 될 고등학교 동창생인 박 교수와의 학창시절의 회상에 젖는다. 아내는 남편이 외출한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진찰실로 나와서 어딘지 못마땅한 어조로 누굴 만나세요? 이 박사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당신도 잘 알지? 박 교수가 꼭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할 말이 있다는구만. 박 선생님이요? 그래. 그분 또 당신에게 무슨 부탁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부탁? 누가 알아요? 어디다 여자를 놔두고 아이를 떼어달라는지? 뭔 당신도 박군이 얼마나 애처가며 부인이 성악가에다 미인이라는 걸 잘 알면서. 히, 남자란 10끼집 싫다고 앉는답디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박군을 질투할 것까진 없잖아. 내가 왜 박 선생을 질투해요? 그럼 당신이 물들까봐 그러죠. 당신답지 않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지? 설사 그런다 해도 우리는 장사가 잘 되는 일이라 당신은 좋을 텐데. 당신 나를 돈밖에 모르는 여자로 조롱하시는 거예요? 원 조롱은? 그러한 비윤리적인 사람은 전 인구에 비하면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렇지. 선량한 사람이 더 많지. 그런 사람이 많을까? 두 부부는 오래간만에 미묘한 서로의 감정을 털어놓으면서도 어딘가 개운치 않았다. 시계는 6시를 10분 남겨두고 있었다. 이 박사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 친구가 기다리는 K호텔로 향했다. 두 동창생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움과 집에서 해방된 호젓한 기분에 들떠 있었다. 특히 이 박사는 그야말로 1년 만에 진찰실에서 해방된 것이다. 오랜만에 보는 모든 사람들은 활기차 보였으며 젊은 여성들의 옷맵시나 화장술이 눈에 띄게 예뻐 보였다.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일에 파묻혀 염증을 내는가 하면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이 박사는 하늘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훨훨 나는 새들의 모습이 오늘따라 생동감 있게 느껴지기도 했다. 마치 자기가 새와도 같이 어깨를 펴 보이면서 어디론가 즐겁고 향기로운 곳을 찾아 빨리 커피숍을 나서고 있었다. 두 친구는 여자들의 서비스가 장안에서도 제일이라는 어느 윗 골목의 화식집에서 허리띠를 늦추고 어여쁜 여인들의 술잔을 받아 돌리고 있었다. 자넨 여자들의 세계에서 해방을 한 셈이고 나는 남자들의 세계에서 여자의 세계로 해방을 한 셈이군. 맞았어. 옆에서 술을 따르던 여인이 박 교수의 말을 받았다. 여자들의 꽃밭에서 해방이라면 무슨 직업이신데? 그걸 알고 싶은가? 박 교수는 깔깔 의미 있는 웃음을 띠며 맞장구를 친다. 이 박사도 술이 거나하게 올랐다. 어디 내가 무슨 직업인가 알아맞혀보지. 또 다른 여인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대뜸 산부인과 의사님? 박 교수는 놀랐다는 듯이 오, 맞았어. 어쩌면 그렇게 대뜸 맞추지? 냄새를 맡았지 뭐. 박 교수는 음담을 늘어놓는다. 볼 일이 있으면 우리 이 박사를 찾으라고. 그럼 난 돈을 벌고 이 사람 돈도 벌고 구경도 하고. 하하하. 모두 깔깔대며 웃는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여인들도 술을 들며 이 박사님만 믿겠어요 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이 박사는 날 뭘 믿어 하며 농을 친다.
아니, 뭘 믿어요. 다 아시면서도 짓궂게 시리. 안심하고 즐겨도 좋겠지. 한동안 이러한 농담이 이어진 후 박 교수는 여인들에게 눈짓을 하고 자리를 좀 비켜줄 것을 당부한다. 단둘이 남은 그들은 술을 손수 따라 권하면서 박 교수가 입을 연다. 실은 내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아니, 무슨 부탁? 내가 자네에게 부탁한다면 뭐겠나? 이 박사는 지금까지 유쾌하게 마신 술이 깨는 듯 정신의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친구들과 내 직업을 떠난 오늘날의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러한 사회의 변화에 급진적으로 변모하는 시점에서 진지한 통론이나 자가비판이나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여기서도 여자의 그 비윤리적인 문제를 또다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인가? 이 박사는 자연히 상이 찌푸려지는 걸 어쩔 수 없었다. 아니, 자네 내 말에 기분이라도 상했나? 이 박사는 고개를 저으며 난 요즘 내 직업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네. 아니, 어째서? 지금 자네가 부탁하려는 건이나 또 내가 매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말일세. 박 교수는 이 박사의 하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하고 그러나 프리섹스 문제는 세계적인 흐름인데 자네가 어떻게 막겠다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네. 이건 어디까지나 내 개인적인 직업에 대한 회의에서 나온 말일세. 알겠네. 내 부탁이란 어떤 여대생이 실수를 했네. 그래서 그 여학생의 장래를 위하여 부탁하고자 하는 것일세. 구태여 그런 문제라면 여의사도 얼마든지 장안에 있는데 그걸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 박 교수는 한참 생각에 젖어 고민하는 표정이다. 그건 나도 안 해. 자네야 허물없고 또 비밀이 보장되지 않겠나? 오호, 자네는 나를 어떻게 믿나? 난 자네를 믿네. 그럼 여학생을 범한 건 자네란 말인가? 박 교수는 성큼 대답을 못한다. 술병을 들고 이 박사 술잔에 술을 따르면서 자네도 알다시피 내 아내는 지금 이태리에 가 있네. 그럼 아내가 없는 사이에? 제자일세. 고학하는 아인데 집에서 데리고 있다네. 내 쪽에서보다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만 내가 쥐고 말았네. 그럼 그 여학생이 자네를 사랑한다는 말인가? 어떤 목적이 있었어. 자네는 그걸 눈치도 못 챘나? 정신이 나간 거지. 놀라운 일이네. 여학생이 자네나 나는 이미 50을 바라보는 중늙은이에게. 나도 놀랐네. 그럼 지금 뵌 그 아이가 꼭 자네 아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나? 그것도 모르겠네. 박 교수는 친한 친구인 이 박사이지만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이 박사 역시 박 교수의 난처한 입장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서도 난 곤란하네. 박 교수는 금방 울상을 지으면서 애원쪼다. 자네가 그러면 난 어쩌나. 이번 한 번만 봐주게나. 나 역시 자네의 입장을 위해서 하는 말이네. 그건 또 무슨 뜻인가? 우리 한 사람은 벌써 자네의 부탁권을 넘겨잡고 추리를 하더란 말일세. 그거야 나와 관계가 없는 여자고 딴 사람의 부탁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 박사는 취했던 술에 깨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오랜 친구요. 또 남자로서 혼자 있으면서 젊은 여자의 적극적인 유혹을 받았다면 난들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고 생각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에다 비교하고 있었다. 박 교수는 술을 큰 잔에 가득 따라 마구 마신다. 아니, 이 사람이 어쩌려고 폭주를 하나? 나도 내가 싫어졌네. 그러나 자네는 수습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부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그 여학생의 목적은 뭐라고 자네는 생각하고 있나? 우선 아이를 떼는 게 성결 문제이네. 그러고 졸업할 때까지 매월 학비를 책임지라는 것일세. 대담한 여학생이로군.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 아이를 보낼 터이니 자네가 우선 아이를 떼어주고 좀 내 형편을 이야기해주면 고맙겠네. 자네 봉급만으로는 우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군. 그러네. 아내의 이태리행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이어서 별 문제인데 이 여학생이 만일 돈 때문에 발설이라도 한다면 나는 파멸이 아닌가. 에이, 못난 친구. 박 교수는 거듭 컵에 술을 따라 마신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학생들 꽁무니를 잘 따라다니면서 적지 않은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동료들의 화제에 올랐던 친구다. 자네의 용기가 부럽기도 하군. 아닐세. 주책 없는 친구라고 꾸짖어도 좋으니 이번만은 나의 부탁을 꼭 들어주게나. 술이나 드세. 자, 여인들도 들어오라고 부르라고. 이 박사와 박 교수는 통행금지 시간 직전까지 마시다 헤어졌다. 이 박사는 근래에 보기 드문 만취로 집에 돌아와 어떻게 잠을 잤는지조차 모르게 골아떨어지고 말았다. 웬 술을 그렇게 마셨어요? 이 박사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뜬 채 자리에 드러누워서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 생각하면 박 교수의 태도가 부럽기까지 했다. 나는 뭔가 그러한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기계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움직임과 생각으로 일생을 보내고 있다. 어떤 자극이라든가 순간적이나마 황홀한 감정 속에 파묻혀 본 일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오, 이 박사는 아내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모르고 윤리 도덕에 투철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이나 늘어놓을까? 아니지. 바보, 천치, 노예라고 할 것인가? 머리가 천근같이 무겁다. 그러나 그 여학생이 찾아온다면 어떤 자세로 맞이하며 어떤 설교로 납득이 가도록 다일러야 할 것인가? 자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의 딱한 처지를 그대로 놔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된 것이 아닌가. 당신 무슨 근심거리라도 생겼수? 아내는 생각에 잠긴 남편을 응시하며 불안한 어조로 묻는다. 아니야. 흔히 있는 일을 박 교수한테 부탁받았을 뿐이야. 아니, 흔히 있는 일이라뇨? 아내의 집요한 추궁이 더없이 싫고 귀찮지만 납득이 가도록 미리 망을 쳐두지 않으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제자들의 불장난으로 어떤 여학생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걸 좀 떼어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런 일이나 되니까 당신을 불러내서 술을 사는 거겠지요. 그러나 제자들인지 본인인지 누가 알아요? 이 여자는 남편의 정신적인 갈증이나 피로는 몰라도 귀신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리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우리 병원에 오는 여자들의 90%는 다 그런 종류의 사건인데 뭐. 그렇지만 우리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관여치 않으니까 그만이지만 당신하고 가까운 박 교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웃어넘길 수만도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호, 나는 그 여학생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아이만 떼어주면 그만 아닌가? 말은 이와 같이 아내에게 해버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개운치가 않다. 선생님, 환자에게서 전화인데 지금 찾아뵈도 좋으냐고요? 어떤 환자인데? 중년 부인이래요. 그럼 오시도록 해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박사는 그날의 일과에 대하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차비를 서둘렀다.
박 교수와 만난 지 일주일 후인 토요일 하오 3시경에 간호사의 환자 진찰 요청을 받고 진찰실로 나갔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로인지 훌쩍 떠나서 혼자 아무런 생각 없이 거닐고 싶은 심정으로 마음은 가득 차 있다. 이 박사의 아내는 박 교수와 헤어진 후부터 뭔가 남편을 경계하는 눈치를 보였지만 이 박사는 태연한 자세로 여느 날과 변함없이 그날그날의 일을 마치면서도 어떤 여학생이 찾아올 것인지 궁금증도 들었다. 들어오도록 할까요? 그래, 어떤 손님이지? 네, 아주 젊고 어여쁜 아가씨예요. 이 박사는 예감이 박 교수가 부탁한 여학생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윽고 진찰실로 들어선 여학생은 태연한 자세로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박 교수님 잘 아시지요? 하고 이 박사의 얼굴을 주의 깊게 응시한다. 잘 알고 말고. 자, 앉아요. 그럼 박 교수님에게서 말씀도 다 들으셨겠네요. 이 박사도 친구의 여학생을 바라보며 미모가 뛰어나고 갖춰놓은 생률처럼 신선하고 염온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미인이시로구나. 이 박사는 한때 여학생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선생님은 저를 경멸하고 계시죠? 뭐? 아니야. 그럼 저를 도와주세요. 성이 뭐라고 했지? 이선자라고 해요. 이때 진찰실을 잠깐 나갔던 간호사가 다시 들어서면서 뭘 준비할까요, 선생님? 알았어. 잠깐 나가 있으라고. 좀 알아볼 것 알아본 다음에 부르겠어. 네. 간호사는 이상야릇한 시선을 던지며 밖으로 나갔다. 소파 수술은 처음이겠지? 이선자는 침묵을 지키고 대답이 없다. 이 박사는 내심 이 아가씨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첫째, 용모가 너무나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 꽃송이를 무사내들이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었을 리가 없다. 그러면 박 교수는 몇 번째 남자가 된단 말인가? 박 교수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처녀로 인식하고 이 아가씨의 장례를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일까? 서로 과거가 있는 아가씨면 어떠냐? 생각은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선생님, 2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내가 듣기에는 여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박사는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면서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아가씨의 입이 떨어지기를 은근히 기다린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같은 또래들과 여름에 캠핑 나가서였어요. 아, 그만. 이선자는 뭘 계속 말을 하려다가 그친다. 그런데 여학생은 지금까지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알고 싶군.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어째서? 너무나 저의 행동거지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당돌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나도 학생 시절에 소설을 많이 읽었지. 그래서 여자의 일생이란 내용의 소설이 외국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소설 가운데도 많거든. 그 내용을 보면 미모의 아가씨가 타의에 의하여 정조를 박탈당한 후 일생을 번뇌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여인상을 많이 보아보았기 때문에. 선생님. 이선자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한다. 이 박사는 근래에 느껴보지 못한 미묘한 감정을 이 여학생으로부터 느끼고 있다. 흐느끼는 선자의 모습 또한 너무나 가련하고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 박사는 친구인 박 교수의 아내를 생각했다. 40이 넘는 나이였지만 아직도 옛날 처녀의 미모가 지워지지 않은 채였었다. 중년을 넘어선 여자 같지 않게 군살이 붙지 않은 가벼운 몸매에 깎은 듯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박 교수는 이선자에게서 젊은 시절의 아내를 연상한 나머지 침범을 했다는 것인가. 걱정 말아요. 전 하느님에게 맹세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사에 의한 행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박 교수가 선자의 몸을 먼저? 이 박사는 박 교수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건 무슨 이유란 말인가. 이 선자는 너무 아름다워. 이 선자는 수줍음을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른다. 박 교수가 말한 선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박 교수의 창작이었지 선자가 박 교수를 목적의식으로 유혹한 것은 아니라고 혼자 단정을 내리고 있었다. 옛날에도 있었던 말인데 미인은 혼자만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스러운 마음을 갖도록 하는 마음을 미인은 지니고 있거든. 전 그런 인물이 못됩니다. 아니야. 나도 젊은 나이라면 선자양을 붙들고 늘어지겠는걸. 두 사람은 이상야릇한 웃음을 웃으며 상대방의 거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럼 앞으로 아이를 지운 다음 어떻게 할 작정이지? 박 선생님 댁에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학교는 마쳐야죠. 그거야 물론이지. 앞으로 2년만 다니면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듣기에는 학비 문제로 고민한다고 들었는데. 이선자는 박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짐작이 갔다.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대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바라는 나머지 박 교수와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었다. 가정교사를 하건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건 대학을 마칠 자신은 있었던 것이다. 박 교수에게 학비를 대달라고 한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었을 뿐이었다. 가는 데마다 문 남자들의 유혹은 선량한 선자의 신상을 좀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전 뭘 하든지 학비를 버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큰 문제가 뭐지? 그걸 나에게 들려줄 수 없을까? 저의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선자는 한참 생각에 잠긴다. 뭔가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으로 작정했는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좀 아까 여자의 일생에 대한 소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었지. 전 늘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혼자 울다 웃다 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말하자면 이선자 양의 지금까지의 운명에 대한 생각이겠구먼. 네. 타이에 의한 자아의 타락상을 말인가? 반드시 타이에 의한 타락이라기보다도 숙명적인 것 같은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박사는 심각한 이선자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시간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아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행복해지지 못하고 방황을 해야 하는 그야말로 불운한 미인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럼 선자양도 자의반 타의반이라고 인식한다는 말이구먼.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은 여자로 변모해가는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내가 철학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자양에게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먼. 그러나 단지 한마디 한다면 난 선자양의 지금까지의 자세는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군. 이 선자는 이 박사의 말을 음미하면서 깊은 생각에 젖고 있다. 선자양의 지금까지의 행위가
앞으로 한 여인으로서 성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 문제는 앞으로 선자양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해. 이 선자는 고개를 떨구고 이 박사의 진지한 말을 씹고 있다. 밖에서 간호사가 들어와서 이 박사의 눈치를 살핀다. 아, 간호사, 수술 준비. 이 선자는 혼자서 흐느낀다. 이 박사는 연민의 눈으로 아름답고 가련한 선자의 등을 쓸어주었다.